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번 제가 제 방에서 영상을 시작했더니 영상이 조금 단조로워진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 일상 영상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제 일상의 일부이긴 하지만 코펜하겐의 자전거 환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이 학교에 파견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들고 온 프로젝트예요. 서울의 자전거 환경과 코펜하겐의 자전거 환경을 비교하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펜하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자전거에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탄다 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덴마크 사람들 중 10명 중 9명은 모두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일 1.6km씩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5km 이내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통계 자료들만 봐도 얼마나 덴마크 사람들이 자전거에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덴마크가 왜 이렇게까지 자전거에 진심이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덴마크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자동차나 기차처럼 현대적인 교통수단을 많이 확충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중동 석유 파동을 계기로 해서 코펜하겐 시내에서도 자동차 없는 코펜하겐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코펜하겐 시내뿐만 아니라 덴마크 전 지역에 걸쳐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자전거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그 이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동차나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이런 변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코펜하겐에서 느낀 자전거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도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펜하겐 시내에서만 400km 이상의 자전거 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덴마크로 범위를 넓혀본다면 총 12,000km의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도로가 닿지 않았던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나 에어펌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신호등 앞에서는 발 받침대 같은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코펜하겐에 있는 신호 체계도 자전거 속도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자전거를 탔을 때 이 신호를 지나서 다음 신호에 도착할 때쯤이면 초록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덴마크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총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건데요. 저는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저희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 페이스북 중고 장터를 이용하거나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이들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왑비츠라는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월 자전거 구독 서비스예요. 저도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전기 자전거를 빌리는 옵션도 있고 가격대도 옵션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에 33,000원 정도 가량을 내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왑비츠의 장점은 첫 번째, 자전거 잠금 장치를 모두 안전하게 했다는 전제 하에 자전거가 도난 당했을 때 피해가 적어요.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은 새로운 자전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일정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잔고장이 났을 경우에
제가 중고 자전거를 샀더라면 제 스스로 고치거나 자전거 샵을 가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스와피츠를 이용하게 되면 가맹점에 가서 수리를 맡기면 수리를 무료로 해줍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와피츠를 구독을 했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도난당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와피츠를 구독을 했고, 중고 자전거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하기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제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라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임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동키 리퍼블릭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키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이용권 중에서 월 18,000원 정도를 내면 하루에 2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하지만 공유 자전거의 특성상 제가 원하는 때에 자전거를 타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저한테는 커서 결국에는 스와피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빌리셨다면 혹은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때 헬멧을 착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코펜하겐 사람들이 자전거를 정말 빨리 타요. 그래서 헬멧을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머리 모양이 망가져서 싫으시다면 목에 거는 보호대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은 팍 터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에어백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넘어지는 충격이 아니라 그냥 덜컹거리는 충격에 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핸드 사인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펜하겐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정말 빠르게 타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인 없이 가다가 멈췄다, 뒤에 오던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날 치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핸드 사인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3가지 핸드 사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건 나 여기서 멈출 거다, 속도를 늦출 거다라는 사인이고, 왼쪽으로 손을 뻗으시면 좌회전할 거다, 오른쪽으로 뻗으시면 우회전할 거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속도를 내기 조금 두렵다고 하시면 그냥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 붙어서 가시면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 내 자전거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코펜하겐에서 자전거 타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자전거를 못 타신다고 하면은 코펜하겐에 오시기 전에 자전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코펜하겐에서는 꼭 자전거를 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사실 저는 답답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보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 풍경들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타고서 둘러봤던 코펜하겐과 자전거를 타면서 이것저것 진짜 쏘다니면서 봤던 코펜하겐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 후자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이거는 주된 이유는 아니긴 한데 덴마크가 교통비가 정말 비싸요. 거의 어디 나가려고 치면은 할인된 가격이 왕복 거의 6,000원, 7,000원 정도 나오고,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하면은 한 10,000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비를 생각해 봤을 때 교통비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보다 그냥 자전거 한번 타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이동 동선이나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조금 시내랑은 떨어진 곳에 있는데, 관광지에 간다거나 뭐 가고 싶은 카페 이런 곳에 갈 때 환승을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은 좀 돌아가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면 환승 없이 어떤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가장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때 그 풍경이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제 눈에 풍경을 많이 담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런 마이크 쓰면서 촬영을 하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진짜 유튜버가 된 기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올라오는 정보성 영상이었어요. 이번 영상이 아마 다음 영상도 덴마크 생활 정보를 다룬 영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재미없는 제 유튜브가 조금 더 재미는 없겠지만 좀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고 소중한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영상 지금 10몇 개 올라온 거 중에서 클로징을 제대로 한 영상이 이번이 처음인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